안녕하세요.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인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급하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죠. 이 사건이 점점 당사자들 간의 진실 공방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김상교 씨가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이 되었다. 난 너무나 억울하다. 난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관련된 CCTV가 관련 언론사에서 이렇게 배포를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클럽 버닝썬 층에서는 반박하는 CCTV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경찰서장 명의로 해명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댓글들도 달렸는데요. 김상교 씨가 경찰들을 폭행한 거 아니냐, 그런 CCTV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리고 실제 김상교 씨가 업무 방해를 한 게 아니냐, 클럽 앞에서 쓰레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이러면서 클럽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경찰들이 제시한 해명 자료, 그리고 클럽이 제시한 CCTV 반박 자료,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과연 이 두 당사자들 간에 누군가는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건데 어느 누구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시간 순서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럽 측에서 제시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김상교 씨와 경찰들 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옥신각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김상교 씨가 앞에 있는 경찰의 목 뒷덜미 이렇게 잡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김상교 씨가 경찰을 잡고 뒤로 넘어지는, 이렇게 뒤로 넘어뜨리는 이런 형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상교 씨는 경찰을 폭행한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그 앞에 경찰이 또 있고 옆에 또 경찰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 김상교 씨 옆에 있던 경찰이 김상교 씨를 순간적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서 뒤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김상교 씨가 반사적으로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같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진짜 김상교 씨가 경찰을 공격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지 밀었겠죠. 누가 이렇게 본인으로 뒷덜미를 잡고 같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왜냐면 뒤로 넘어지면 본인의 후방 뒤통수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세히 봐도 누가 봐도 옆에서 경찰이 넘어뜨리고 김상교 씨가 반사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잡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상교 씨가 뒤로 넘어진 다음에 뒤에 있는 경찰이 김상교 씨의 이 뒤통수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진실은 뭘까요? 김상교 씨가 과연 경찰들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찰서장 명의로 나온 해명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었고 김상교 씨가, 그래서 초동 조치가 우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김상교 씨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는 장면, 이게 CCTV에 명백히 잡히긴 했어요. 이게 정말 업무 방해에 해당하느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럼 사건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MBC 보도자료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기에 제가 이 보도자료를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6시 55분입니다. 이 김상교 씨가 클럽에서 끌려 나와서 이 장의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그 길가에 있는 CCTV에 잡혔습니다. 그 폭행이 약 1분 동안, 6시 55분부터 56분까지 1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1분,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계속 연달아 때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분 동안 정말 사정없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김상규 씨가 한 5분쯤 지났을 때 7시 1분이죠. 이때 경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7시 13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자, 12분 만에 경찰차가 도착했다고요?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저는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유사시에 만약에 어떤 정말 괴한이 저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딘가에 도망을 가서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12분이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늦어도 한 5분? 빠르면 한 3분? 뭐 이 안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12분 만에 왔다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놀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통상적으로 경찰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뭐 평균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12분 만에 온다고? 그동안에 누군가 저를 만약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이미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7시 13분에 경찰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경찰차가 도착을 했으면 경찰들이 바로 내려서 바로 뛰어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뛰어내려서 상황을 파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내린 것은 7시 15분입니다. 무려 2분 동안이나 경찰들이 지금 경찰차가 2대가 왔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고 경찰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김상규 씨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면서 이렇게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김상규 씨는 경찰차가 도착하고 나서 경찰들이 아무도 안 내리고 있자 클럽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끌고 나와서 그 클럽 앞에 있는 그 입구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서 막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7시 15분이 되자 클럽 직원들이 그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클럽 직원들이 오자 그걸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내립니다. 저 이 장면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마치 클럽 직원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차가 그 현장에 도착을 했으면 일단 내려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들은 뭐하니, 아니 12분이 걸려서 왔어요. 신고받은 지. 뭐 빠른지 늦은지. 제 느낌엔 늦어요. 늦게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 앞에서. 2분 동안이나.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폭행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계속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클럽 직원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내리는 이 장면,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놓고 뭐 클럽 직원들과 경찰들 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김상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경찰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김상규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쓰레기통을 끌고 나와서 다 그냥 엎었어요. 자, 다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경찰들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난동을 핀 겁니다. 나오라고. 아니, 본인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서 봤는데 왜 안 나와? 내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도착을 했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도착을 했어. 그것도 솔직히 답답하죠. 그렇게 늦게 왔는데. 그런데 안 나오고 있어. 이제 사람이 저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자, 그래서 김상현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찰 차만 기다렸거든요. 내가 신고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말했다고 나오죠. 근데 안 내렸어요. 경찰이 안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차 안에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서 그 시간만 1, 2분 정도 소요가 됐으며 소동 피우는 사람이 신고자인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신고자를 찾으려고. 근데 전 이거부터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일단 현장에 도착했으면 내려서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무슨 상황이 있는지. 근데 그것 안 하고 차 안에서 우두커니 감하게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막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 내려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런데 1, 2분 동안이나 그 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김상균 씨가 막 쓰레기를 발로 차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클럽 직원들이 나오는 걸 보고 나와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초동수사.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아까 경찰이 얘기했죠. 초동수사 중요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했느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김상교 씨의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냥 난동 피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현행범 체포해야겠다. 자, 신고받은 게 뭐죠? 폭행이에요. 업무방해로 클럽 측에 신고를 받은 게 아니라 폭행으로 김상교 씨한테서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폭행 사건을 빨리 폭행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했나요? 김상교 씨 말 들어봤나요? 막 난동 피우니까 왜 그러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뒤통수 찼죠. 두 번째, 가해자 말 들어봤나요? 가해자한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나요? 만나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CTV 봤나요? 안 봤어요. 자, 누가 또 댓글로 제 영상에 이렇게 또 달았습니다. 변호사님, 뭐 CCTV 보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영장 필요한 거 몰랐어요? 경찰이 함부로 볼 수 없어요. CCTV 사적 재산인데 그거 보려면 영장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좀 잘 알고 말하세요. 라는 취지로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알죠. 영장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영장이 없으면 아예 CCTV를 못 볼까요? 보통은 관행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수사에 나가면 영장을 치고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거든요. 발부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현장에 지금 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럼 CCTV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영장을 그 당시 그 짧은 순간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떡하느냐. 자, 강제적으로 보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협조를 해주면 볼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경찰이 임의적으로 그 CCTV를 관할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임의로 보여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클럽 버닝썬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경찰이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 그러면 CCTV 당연히 보여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PC방에서 CCTV 안 보여줄까요? 그때 PC방 주인이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훔친 사람이 PC방 주인이 아닌 이상 협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그 CCTV를 보자고 얘기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이 이 역삼 지구대로 이송이 되고 나서 김상교 씨가 이렇게 뒷수갑으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갈비뼈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29 구급대가 2번이나 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2번 다 돌아갔는데 김상교 씨를 이렇게 후송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갔어요. 자, 첫 번째는 뭐 김상교 씨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찰이 어떤 말을 하냐. 자,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119 구급대 대원이, 그래서 129 구급대 대원의 판단하에 그 보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129 구급대 대원이 출동을 하면 출동 일지를 다 쓴다고 해요. 이게 지금 MBC 보도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출동 일지를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급 활동 일지. 자, 역삼 지구대 경찰이 조사 후 병원 이송해야 한다고 해서 귀소. 역삼 지구대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이송해야 된다고 해서 귀소 돌아갔다는 거죠. 자, 말이 분명히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답답한 점. 자,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좀 과잉 수사다, 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 CCTV를 보고 과잉 수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묵살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형사과장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구대 경찰이 과잉 진압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당시 형사과장, 담당하던 형사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경찰 수사팀원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CCTV를 보니 대응이 과했던 것 같다,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과잉 진압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경찰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경찰서장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거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덮어두자 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뭐 서장님께서 많이 바쁘셨는지 CCTV를 못 보셨는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과잉 수사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의견이 묵살됐고, 지금 현재 MBC에서 크게 보도를 하자 경찰이 그러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경찰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김상교 씨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실인지 봤을 때 김상교 씨 조사 받았어요. 경찰 조사 받았다. 그리고 추가 일정도 조율 중이다. 지금 김상교 씨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뭐 제가 여력이 되면 해드리고 싶었지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 받고 있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아직 진실은 좀 더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이 CCTV 뭐 이런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으로는 확증할 수는 없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김상교 씨 본인의 이름도 깠죠. 그리고 얼굴도 다 깠어요. MBC, KBS 뭐 보도하는데 그냥 실명, 얼굴 다 그냥 그대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본인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팔려도 좋고, 솔직히 뭐 클럽에 가서 뭐 폭행을 당해, 클럽에 뭐 놀러 가서 폭행 당했는데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본인도 사실 좀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 다 그냥 공개했어요. 이름도 실명도 다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거짓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정황들과 뭐 소방, 아까 말하면 119 구급대 대원의 출동 일지와도 좀 말이 상반되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긴가민가 경찰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 경찰 믿고 싶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은 경찰 전체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담당했던 그분들. 그런데 좀 너무 수상한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좀 진실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